네, 우리가 11차 시에 아름다운 죽음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리고 애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도에 대해서 이제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지속되는 애도가 있어요. 지속되는 애도는 우리가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내가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는데 슬프지 않은 게 없죠. 그런데 이런 과정을 벗어나서 시간이 흐른 후에도 계속 고인을 그리고 애도 반응을 지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후 약 6개월 이상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고인에 대한 극단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고인을 회상하고 그리워하는 것이 그 예이기도 하죠. 그런데 저도 저의 이제 제가 경험한 거로 봤을 때도 6개월이 아닌 것 같아요. 6개월 이상에도 거의 한 2, 3년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속되는 애도에 있을 때에 우리는 슬픔과 우울감, 일상생활에서 위축, 불안, 초조감 이런 질환적인 증상들을 보이기도 하는데 상실에 의한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작용을 한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항우울제라는 게 있어요. 세로토닌 제흡수 차단제라고 있는데 이런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이제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한 기분을 이제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면 계속 기분이 다운되고 요욕이 상실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식욕이 굉장히 이제 없어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자꾸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속된 애도를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의 하나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질병, 사고가 아닌 자살로 가족을 상실한 경우는 유가족들은 정신적 외상을 경험하게 되죠. 분노, 죄책감, 고립감 이런 여러 가지가 되면서 불면증, 우울증 그리고 정신과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아주 정말 친한 베프이죠. 친구인데 아들이 그냥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첫 아들인데 아들이 그렇게 이제 뭐 자살하는 거를 지켜보면서 이 친구가 학교 선생님인데 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네, 휴직을 내고 거의 한 2, 3년을 당황했던 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굉장히 아파하는 걸 옆에서 볼 때, 야, 이거는 정말 마음의 상처가 이거는 극복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상실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아주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거나 헤어지는 것을 우리는 상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만 상실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누군가 친하게 지냈던 사람하고 헤어졌을 때도 상실감은 우리가 느끼게 되죠.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실감은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상실의 종류를 한번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상실을 좀 더 세분화하면 물질적 상실과 관계적 상실, 심적 상실, 기능적 상실,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직의 상실 등으로 구분될 수 있어요. 물질적 상실은 자신이나 가족이 중요하게 여기고 의미를 부여한 물건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질적인 거가 잃어버렸을 때 내가 생일날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반지를 해줬는데 잃어버렸다. 뭐 이렇게 느꼈을 때에 느끼는 상실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자신의 애정을 쏟은 만큼 고통과 슬픔이 따르게 되겠죠. 네, 관계적 상실입니다. 죽음, 이사, 이혼, 직업 전환, 뭐 개인적인 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신체적으로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죽음에 의한 관계 상실은 무엇보다도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을 안겨주고요. 이 같은 고통스러운 반응은 상실의 고통을 극복하게 됩니다. 물질적 상실과 관계적 상실은 유아기부터 경험하게 됩니다. 심적 상실을 보겠습니다. 심적 상실은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고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포기하고 희망의 소멸 등을 개인의 문제 능력이나 자신감, 소망 등을 상실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계획을 했고 내가 미래적으로 뭔가를 목표를 세웠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느껴지는 그런 어떤 상실을 우리가 이야기하죠. 개인 내적인 상실이라고 하더라도 외부 사건이나 관계 경험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현실적 자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성인기에 이를수록 더 많아지죠. 심리적 상실이 반드시 자신의 기대나 현실적 수준의 차이에서만 오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업무를 달성하거나 자신이 원하던 것을 얻고 난 후에 대해 상실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내가 뭔가를 목표를 향해서 하고 달렸는데 그거를 얻었어요. 그러면은 되게 기뻐해야 되는데 그 기쁨을 누르기보다는 거기에서 오는 상실감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심적 상실이 있다라는 거죠. 네, 기능적 상실입니다. 신체적 또는 신경 생리적 기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천적 기능 상실,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의 외부 사고에 대한 상실, 그리고 노화 현상의 결과 이런 것들도 기능적 상실이 있습니다. 역할 상실은 조직 사회에서의 역할 상실을 말하고요. 은퇴, 명예퇴직 등으로 이제 나타나기도 하는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우울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퇴직을 하신 이제 신중년 분들이 약간 그런 어떤 우울증을 동반한 역할 상실이라는 것들에 그런 상실감을 느끼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조직의 상실입니다. 가정이나 사회 조직 안에서 그물망처럼 연결되었던 조직망이 깨졌을 때예요. 예를 들면 한 50대 여성이 가정에서 자녀는 공부를 위해서 외국에 나가 있고 남편은 다른 도시에 근무해요. 맞벌이죠. 가족 간 관계가 소원해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역할이 없어지죠. 그랬을 때 느껴지는 상실은 심리적 고통, 신체적, 인지적, 행동적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누구는 주말 부부하면 너무나 행복하다고 하는데 주말 부부가 길어지면서 나타나는 상실감에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실의 영향은 뇌 영상을 우리가 이용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죽음을 회상할 때 뇌의 전두엽 부위의 활성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상실의 경험은 스트레스로 적용할 수 있고요. 감정을 조절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상실이라는 자체는 스트레스를 함께 우리가 작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개인에 따라 가족의 죽음이라는 상실을 받아들이는 충격의 정도는 다양한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애도간 단계에서 어느 누구의 이제 우울 증상을 느끼지만 이러한 우울 증상이 발전되어서 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실의 영향은 일반적인 애도 단계에서 느껴지는 우울 증상과 상실의 경험이 개인에게 부정적 생활 사건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우울 증상이 발현되는 우울증과 다르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도하고의 그런 어떤 느낌과 감정과 상실에 느끼는 감정이 다르게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라이트는 상실의 충격 단계와 퇴행적 혼란 단계, 회복 단계, 화해 단계를 거쳐서 극복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충격 단계는 갑작스럽게 가족을 상실하게 된 충격에서 우리가 그 능력이 감퇴되죠. 그 다음에 호흡곤란, 실수, 때로는 잘해주지 못한 것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면 퇴행적 혼란 단계에서는 충격을 받은 다음에는 퇴행적 혼란 단계에 이르게 되고요. 심신에 지쳐서 피로감과 우울증으로 해서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이런 감정에 벗어나서 편안한 느낌을 갖기 위해서는 충격적인 사건들을 강하게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성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요. 외향적인 사람들은 울부짖거나 분노, 통곡, 하소연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을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행동들은 감정의 정화작용으로 볼 수 있으나 그대로 수용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복 단계입니다. 상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수용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자신을 발전하게 나가는 과정이 있어서 비교적 안정적인 언어로 긍정적 변화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누군가와 가까워지려고 하기 때문에 주변에 긍정적으로 지지하기도 하고요. 이해해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회복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사람으로 상처를 받아서 상실대가 가지면 사람으로서 또 회복이 돼야 된다는 말도 우리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화해 단계는 현실적 적응에 강화되는 시기와 자신의 소망이나 목표를 자연스럽게 표현하고요. 새로운 것에 대해 반응하고 의심과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화해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12차 시로 했고요. 네, 선생님들께서 이제 과제를 이제 책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아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이 책을 바라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모든 과정 안에서 우리 노인을 위한 돌봄에 필요한 거, 그 다음에 현장에서 바라보는 노인이
우리가 이론적인 거하고는 다르게 나타났을 때의 변수를 생각해서 노인에게 얼마나 우리가 접근하고 노인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같이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그 노인의 고독감과 그 다음에 노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우울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건지를 고민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12차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13차시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